에너지로 국민의 행복을 창조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모신 이 기업의 광고 홍보 영상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자, 이 발전 공기업인데요.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죠. 자, 바로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를 도와서 우리 윤민영 기자 좀 고생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한국서부발전 어떤 곳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지난 2001년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당시에 한전이 소유하고 있던 전국의 발전소를 한수원 등 6개 발전 공기업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한국서부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지난 2015년 충남 태안군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설비 용량이 약 1억 2천만 킬로와트인데 이 중에 10%인 약 1,100만 킬로와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직원 수는 약 2,500명인데 이 본사를 비롯해서 서인천, 평택, 태안, 군산 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억 2천만 킬로와트 엄청나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게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대략 그 감을 잡아보려면 어떻게 저희들이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네. 1948년 5.14 단전, 북한으로부터 이제 5.14 단전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남한의 설비 용량이 약 20만 킬로와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무려 1억 2천만 킬로와트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셈이죠. 서부발전의 이런 규모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국가 전체에서 생산하는 그런 발전 용량과 마찬가지고 현재 북한에서 공급하고 있는 발전 설비 약 1.3배 수준입니다. 서부발전에서만 만드는 에너지량이 북한의 전체 에너지량보다 많은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어느 정도 딱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김병숙 사장님은 2018년 3월에 서부발전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이제 맞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네. 어느 점에 가장 주력해서 그동안 해오셨는지요? 예, 국내 발전 산업은 6개 발전회사, 그 밖에 또 민간 발전회사가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임 당시에 제가 경영 방침으로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또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자라는 두 가지 경영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발전사로서 안정적이고 친환경 전력 공급은 물론이고 공명정대한 경영, 안전 경영 이것은 기본적인 일로 소홀히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입니다. 실제 제가 한전에 근무할 때 전력 산업의 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기자재를 전력 개통에 사용했다가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정전 파급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규 업체가 이런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 국산화가 더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발전사 최초로 국산화 전담 조직을 만들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이 발전 산업의 국산화에 주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부발전이 올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들, 주력으로 이제 밀고 가실 분들 어떤 계획들을 현재 잡고 계십니까? 네. 현재 발전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아마 올해도 에너지 전환 정책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국서부발전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태안 석탄 발전소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 확보를 조기에 확정 짓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김포 열병합 발전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은 그 두산중공업과 저희들이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 되겠습니다. 네. 신재생 분야는 어떤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서울발전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약 25%를 신재생으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신재생 3020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LNG 한 기 정도에 해당되는 약 60만 킬로와트의 신재생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남의 태양광 발전 사업, 또 경남의 풍력 발전 사업,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협업해서 스마트팜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해외 사업 역시 트렌드가 기존 화력에서 수력이나 신재생 쪽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서울발전은 현재 라오스에서 수력 발전 사업을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후속 사업 개발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상업 원전 중에 있는 호주의 태양광 사업 외에도 대만이나 칠레 태양광 사업, 또 북유럽의 풍력 사업을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신재생 사업은 국내 기자재 업체하고 동반 진출해 가지고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생각입니다. 일본 어떤 이제 수출 규제 그런 거 앞서서 발전 설비라든지 이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요거를 가장 먼저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셨던 부분이죠. 특별한 그러니까 일본께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나요? 예, 뭐 오래 전부터 우리 국내 발전 사업이 해외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 브랜드라든지 이와 같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그런 능력들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해외 가가지고 발전소 건설을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이때 건설하는 기자재는 외국 기자재가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기술 자립을 통해 가지고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국산화율이 한 대략 한 얼마 정도 한 70% 정도 되었던가요? 조달 비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약 77%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77% 중에는 외국산 제품을 들여다가 국내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조달한 것도 이게 이제 국산으로 국산으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네. 이걸 좀 재산정하기 위해서 6,300여 개에 달하는 그런 기자재 품목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약 22% 수준에 불과하다고. 70%가 아니라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와 같은 국산화율을 자체적으로 재산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산화를 추진하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이제 경제적 가치를 따질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좀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돈으로도 따지게 해요. 어떻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는 가스터빈이 주된 겁니다. 근데 이 가스터빈은 국내에서 지금 조달이 안 되고 있어요. 소위 국산화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제 매년 각 발전사에서 정비 보수를 위해서 지금 서울발전의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전체 발전 회사를 통틀어서 합하게 되면 약 2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국산화를 작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소한 것부터 비교적 국산화가 쉬운 것부터 국산화를 진행해 갔는데 한 81건을 국산을 했고 그게 유형 성과가 한 76억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으로서 이제 또 수많은 1, 2차 벤더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들 기업들의 어떤 향후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그들 기업들의 경쟁력까지도 이 공기업에서 확보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까지 좀 우리가 담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지역 기업들과 우리 한국서부발전이 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좀 취재한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도입 4년 된 상생결제 시스템이 벌써 그 누적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관행적으로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어음제도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 또 2, 3차 하위 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 간의 상생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새로운 모델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부발전은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상생결제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배부하고 기업 자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1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보통 1년에 저희가 기업한테 주는 금액이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정도 주는 중에 한 80% 이상을 상생결제로 주고 또 그중에 1차 기업이 받은 그 상생결제 금액에 또 하위 기업, 거래하고 있는 하위 기업한테 다시 우리 회사의 그 어음을 다시 분할해서 주는 사업을 저희가 그동안 한 150억 정도 해서 이 실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실적 중에서 제가 최다 실적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더해 서부발전은 최근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용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서부발전 사업소가 위치한 군산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군산 지역경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형편은 더욱 열악한데요. 서부발전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여유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서부발전은 신재생 공급 인증서인 REC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비 그 지원 사업을 통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금은 그분들이 지붕에다가 건물의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준공을 함으로써 한 달에 약 한 300여만 원의 그 운영 자금을 통해서 그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일부를 저희가 성과 공유형으로 해서 우리는 또 REC를 일부를 배정받는. 지난해 서부발전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를 받은 중소기업은 20곳 정도. 서부발전은 올 하반기에도 지역의 중소기업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와 신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 태양광 산업입니다. 네. 이게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좀 둘 수 있을까요? 네, 어차피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그러면은 네. 신재생인데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 현실적으로 이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관련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좀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동시에 참여해서 상생하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 가게 되면은 지역 주민의 호응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지역 커뮤니티와 같이 하는 그러한 상생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서부발전이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있는 차세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소경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수소경제. IGCC 합성가스를 활용한다. 사실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예. 사장님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수소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소경제 어떤 겁니까? 서부발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IGCC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설비인데 네. 이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을 하게 되면은 현재 LNG를 이용해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석탄 발전소는 석탄을 불에 태우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IGCC 발전소는 석탄을 일부러 불완전 연소를 시킵니다. 불완전 연소시키게 되면은 60% 정도에 달하는 일산화탄소하고 한 30% 정도에 달하는 수소가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위 합성가스가 생산이 됩니다. 이와 같은 합성가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여기에 산소를 불어넣어 가지고 완전 연소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IGCC 발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IGCC 이제 설명 쭉 들었는데 요거를 활용한 어떤 플랜트라든지 그런 기술 상용화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까? 예. IGCC에서 생산된 합성가스를 이용해서 그 고심도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수소를 추출하는 그런 생산 설비를 시험 설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요 실증 사업은 우리 서부발전과 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해 가지고 산학연 공동 연구 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연간 약 330톤의 수소를 생산하게 될 것이고 이는 약 2,200대 수소차를 1년간 운전할 수 있는 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좀 안 들어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약간의 그 IGCC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도 그래도 이게 석탄 아니냐.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석탄이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탄에 대해서 규제는 또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또 친환경 쪽으로 또 뽑아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해요, 이게. 그렇죠? 예.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이걸 설명을 들으면 될까요? IGCC 발전은 석탄 발전소에 비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LNG 그 발전소와 비슷한 그런 환경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못한다면은 이제 좀 친환경적인 IGCC 발전소를 석탄 대체 설비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석탄 자체는 공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맞는 얘기인데 네. 여기다가 어떤 기술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친환경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그죠? 네. 그만큼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 서발전이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기존의 석탄 발전소는 보일러에서 석탄을 떼가지고 네. 이 배기 되는 가스 단계에서 먼지를 걸러내고 탈황설부 성분 같은 거를 다 잡아내는 방식인데 이것은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미세먼지는 아까 LNG 발전 수준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석탄 재활용 상품, 요걸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네. 석탄을 재활용한 상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친환경 상품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다 보니까 석탄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들여오는 석탄 중에는 발전용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못한 탄들을 걸러내서 요거를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불용탄을 수거해 가지고 네. 그런 어떤 원료를 확보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런 석탄에서 추출된 그런 원료가 휴밍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휴밍 물질은 악취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식물의 성장을 돕는 그런 아주 친환경적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요 원료는 국내에 이제 보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100% 수입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석탄을 통해서 들여오는 석탄을 통해서 이런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제품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수입 제품을 대체하는 그런 상품 3가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첫째는 가축 분뇨에서 뿜어내는 악취, 네. 이거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내 그 정화용 제품, 또 하나는 토지를 개선하는 뭐 그런 상품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밍 물질은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2차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주로 이제 암모니아가 작용을 해가지고 2차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암모니아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소 2차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도 높은 활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하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서부발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 사업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서부발전에서는 먼저 미세먼지와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크게 3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전용 석탄을 실내에 보관하는 저탄장 옥내화가 있고요. 또 먼지가 공기 중에 배출되는 걸 막는 집진 설비 등 친환경 설비를 대폭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 발전소 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탈황폐수 무방류 설비의 준공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바닷가에 버려진 굴껍데기를 재활용해서 발전소 환경 설비에 투입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폐기물로 가방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도 있고, 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물고기 양식이나 식물 재배에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 부분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요. 어떻게 이 안전 쪽에 있어서 더 이렇게 많이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우리 산업계 전반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안전 경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의 모든 사업 성과도 물거품된다는 그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약 204억 원을 들여가지고 설비 보강을 좀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두운 작업 현장에 LED 조명 등 1,600개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컨베어 벨트와 같은 접근 개소에는 안전 펜스를 약 14km 정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석탄 가루가 날리면 이제 먼지가 날기 때문에 이걸 물로 뿌려주는 워터 포그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그 작업 환경이나 여건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벽한 건 아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그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먼지가 나기 때문에 물 청소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물 청소를 하고 나면은 물이 완전히 배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고인물에 작업자들이 점검하면서 물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발이 석탄물에 다 젖게 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아직 일부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배수 설비를 해왔는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욱 보강을 할 것이고,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업 현장을 아주 좀 쾌적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 발전 서쪽입니다. 대한민국 지도가 있으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 서쪽 지역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뮤니티 지역인들 거기와 같이 할 수 있는 상생 부분들 그쪽을 더 많이 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준비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서부 발전의 본사와 그 주된 사업장이 태안군에 있는데, 태안군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어촌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에 이제 서부 발전이 유일한 공기업이고 규모가 가장 큰 그런 기업인데, 그 태안군은 우리나라 뭐 공통적인 농어촌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나 고령화에 의해서
소득 정체가 이렇게 빚어지는 그 어려움을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발전소 뭐 가동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그 온배수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온실에 이거를 공급하게 되면은 식물 뭐 이렇게 성장 발육하는데 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온수 공급 설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그 식물 성장을 위한 그런 어떤 환경 제어 기술이 있는 한국형 그 스마트 팜 기술을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난해 그 농산물 163톤을 아마 이렇게 생산을 해서 약 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 태안군은 그 충남도의 화훼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 그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해서 여기도 약 2억 2천만 원의 현재까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 특성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태안이 이제 서해안의 면에 있다 보니까는 그 염전이 과거에 좀 활발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염전 사업이 사양되고 대부분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폐염전을 활용해서 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또 인근 간척지에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뭄 때에는 염분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태안 앞바다는 좋은 그 풍력 발전 후보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가지고 이런 신재생 설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20년에 내가 진짜 요거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카메라 보고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까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금년에는 제가 취임하면서 역점적으로 하고자 했던 발전 설비 국산화 요거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내 발전 산업의 기술 자립을 한 발짝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석탄 발전 대신에 친환경적인 LNG 발전의 구축이라든지 재생에너지로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하고 항상 공존할 수 있는 공원 사업에 더 많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항상 같이 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민정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한동안은 공기가 뿌옇고 미세먼지가 있으면 여기저기서 괜히 뭐 발전 자회사들 때문에 막 그럴 때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기업들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번 또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미세먼지는 저쪽에서 날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